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최순영 교수님의 논문 니체의 교양교육 비판입니다. 네, 19세기 철학자 니체가 그 당시 독일 교육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던 내용이죠. 맞아요. 근데 그게 벌써 150년 전 이야기인데도 지금 우리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크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날 한국 교육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도록 들어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니체의 통찰을 통해서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니체가 당시 교육에서 뭘 제일 문제 삼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게 1872년인데 당시 독일이 프랑스랑 전쟁에서 이기고 분위기가 막 들떠 있었거든요. 아, 한창 축제 분위기였겠네요. 그렇죠. 근데 니체는 그때 오히려 교육의 위기를 딱 지적합니다. 너무 뭐랄까 실용성 아니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만 강조한다고 본 거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뭐 입시 위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가서도 취업에만 너무 매달리는 그런 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니체는 그걸 교육의 파산 직전 상태라고까지 경고했어요. 그럼 니체가 생각한 이상적인 교육, 그러니까 교양의 빌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 빌둥. 이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니체한테는 그야말로 전인 교육이었어요. 한 인간이 통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전인 교육이요? 약간 고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나 동양에서 말하는 군자불기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니체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점점 대학이 그냥 기술자 양성소처럼 변해가잖아요. 그렇죠. 특정 분야 전문가만 키우려는 경향이 강하죠. 니체는 이런 걸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교양이 막 대중화되면서 오히려 질이 떨어지고 뭐 철학이나 예술 같은 근본적인 교육은 약화된다고요. 심지어 가장 일반적인 교양은 그냥 야만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와, 야만이라니.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니체가 서양 철학의 그 오랜 믿음 있잖아요. 이성 이퀄 덕 이퀄 행복이다 이런 거요. 아, 네. 소크라테스 이후의 주류 사상이죠. 네, 그걸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이에요. 이걸 뭐 데카당스라고 불렀다고요? 맞습니다. 데카당스. 건강한 삶의 본능이나 힘이 약해진 상태, 일종의 퇴폐 현상으로 본 거죠. 이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체는 커다란 이성이다. 뭐 정신은 그 몸의 작은 도구일 뿐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요? 네,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관점이 교육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면 뭘 강조하는 거죠? 바로 그거죠. 이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감성,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 몸으로 직접 겪는 체험. 이게 진짜 알미라는 겁니다. 아, 몸으로 겪는 거요? 네, 니체가 피로 써라 이런 말도 했거든요. 지식이라는 게 삶이랑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책상 앞에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얻는 그런 거요. 그럼 결국 체험 교육이나 정서 교육 같은 게 중요해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당시에 국가가 교육을 막 통제하려고 했던 시도에 니체가 왜 그렇게 반말했는지도 좀 이해가 돼요. 아, 국가주의 교육 비판 말씀이시죠? 그쵸. 니체는 국가나 어떤 시장 논리가 교육에 들어와서 개인의 고유한 성장을 막는다고 봤어요. 체제에 그냥 유용한 부품, 니체 표현대로라면 잉여인간만 잔뜩 만들어낸다는 거죠. 잉여인간, 약간 슬픈 표현인데요. 네, 교육의 본래 목적인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걸 잃어버리고 그냥 국가 발전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입니다. 최대한 빨리 돈 버는 기질 가르치고 지식은 팍 잘게 쪼개서 전문성만 강조하고 이걸로는 진짜 교양 있는 인간은 못 키운다고 본 거죠. 심지어 문화 발전이랑 국가의 힘은 반대로 간다고까지 했다면서요. 네, 문화가 진짜 꽃피웠던 시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좀 힘이 빠졌을 때였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니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받는 교육이 우리를 그냥 잉여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국가나 시작이 원하는 인간이 아니라면 니체가 생각했던 참된 교육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교육입니다. 스스로가 되는 것. 니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본래 네가 되어라. 아, 네. 들어봤어요. 외레데도 비스트. 네. 인간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 만들어가고 또 극복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창조한다. 그쵸. 그래서 교육자의 역할도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니체는 교육자를 해방자라고 불렀어요. 해방자요. 네. 학생 안에 있는 가능성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뭐랄까 방해되는 것들을 치워주는 역할. 정원사가 잡초 뽑아주듯이요. 아, 길을 열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차라투스트라도도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길을 찾게 돕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인상 깊었던 게 니체가 언어 교육, 특히 모국어 교육을 엄청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말이죠.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니체는 자기 나라 말을 제대로 구사하는 능력,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고 또 깊이 있게 토론하는 능력이 모든 생각과 글쓰기의 바탕이라고 봤어요. 하긴 그렇죠. 생각이란 게 언어로 표현되니까. 네. 근데 모국어라는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외국어 공부나 뭐 글쓰기 기술 같은 것만 강조하는 건 그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아, 사상누각이다? 그쵸. 생각의 깊이나 표현력은 결국 자기가 제일 잘 쓰는 말, 즉 모국어 능력에서 나오는 거다.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니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150년 전 이야기 같지가 않네요. 마치 오늘 우리 교육 현실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교육의 진짜 목적이 뭘까? 우리는 뭘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교육이 너무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에만 맞춰져서 정작 중요한 개인의 어떤 고유한 성장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리고 막 점수나 효율성만 따지다가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배움과 성장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힌 잉여인간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들어가는 교육은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롱드양이 뽑은 논문의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